내 장사의 모험. 인성 덕목 소통. 인성 열기. 우리 힘을 합쳐 나라를 구하러 가자. 다들 아까 얘기한 것 기억하지? 응, 나는 이 고무래로 왜군을 싹 쓸어버릴 거야. 그럼 우린 정말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 인성사전.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을 소통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일치 단결. 한일 이를치. 둥글단 맺을결. 여럿이 마음을 합쳐 한 덩어리로 굳게 뭉치는 것을 말해요. 기가 막히게 신통방통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때는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짝 어느 마을에 허허허 호호호 늘 사이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부족한 것도 넘치는 것도 없이 평화롭게 살았지만 딱 한 가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란다. 아들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런 바람을 하늘이 들었던 걸까? 어느 날 할머니의 배가 불러오더니 10달이 차고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 할아버지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좋아했지. 그런데 기쁨도 잠깐. 이 아이가 글쎄 첫돌이 지나도록 엉금엉금 기기만 하더니 3살이 되어서야 겨우 어기적 걷더래. 4살이 되어서는 아바바바 옹알이만 하더니 5살이 되어서야 겨우 아빠, 엄마를 부르더란다. 6살이 되어도 똥오줌을 못 가리고 7살이 되어도 글 한자를 못 읽었어. 그러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 어느 날 아이가 감쪽같이 없어진 거야. 하늘로 솟았누, 땅으로 꺼졌누. 온 집안을 뒤지고 온 동네를 다 찾아도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 할아버지는 마루에 주저앉아 한숨을 푹, 할머니는 마당에 주저앉아 한숨을 폭. 바로 그때 뒷산에서 시커먼 것이 흔들흔들하지 뭐야. 자세히 보니 아이가 산더미만한 바위를 들고 내려오네. 여보, 우리 아이가 천하장사인가 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때부터 아이를 바위손이라 불렀지.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큰 난리가 났어. 아버지, 어머니, 사내대정부가 가만히 앉아 나라를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서 왜적을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바위손이는 부모님께 넙죽 절을 하고 길을 떠났어. 할아버지는 늠름한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워 울고 할머니는 아들이 혹시 다치면 어쩌나 걱정스러워 눈물을 흘렸지. 성큼성큼 얼마나 걸었을까? 바위손이는 이상한 나무를 보고 우뚝 멈춰섰어. 산 중턱에 있는 커다란 나무가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그러는 거야. 바위손이는 한달음에 산 중턱까지 올라갔어. 알고 보니 웬 사내가 코를 골며 자는데 코를 푹 골면 나무가 벌러덩 눕고 코를 드르렁 골면 나무가 벌떡 일어나네. 바위손이는 사내를 흔들어 깨웠어. 난 힘이 장사라 바위손이다. 넌 누구냐? 넌 콧바람이 세서 콧바람손이다. 둘은 금세 친구가 되어 함께 외적을 물리치기로 했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길을 가는데 눈앞에서 산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다 솟았다 사라졌다 솟았다 하는 거야. 둘은 산을 향해 달려갔지. 알고 보니 웬 사내가 고무래질을 하고 있는데 쭉 밀면 높은 산이 스르르 사라지고 쓱 당기면 높은 산이 우뚝 솟네. 바위손이가 산의 등을 툭 쳤어. 난 힘이 장사라 바위손이다. 난 콧바람이 세서 콧바람손이다. 넌 누구냐? 난 고무래질을 잘해서 고무래손이다. 그리하여 셋은 금세 친구가 되어 함께 외적을 물리치기로 했지.
장사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발 밑으로 콸콸콸 콸콸콸 물이 쏟아지지 뭐야. 셋은 얼른 물길을 따라 올라가 보았어. 알고 보니 한 사내가 오줌을 누고 있네. 우리는 바위손이, 콧바람손이, 고물의 손이다. 넌 누구냐? 난 엄청난 오줌을 눈다 해서 오줌손이다. 그리하여 친구가 된 네 명의 장사는 싸움터에 나서게 되었어. 싸움터에는 외적들이 새까맣게 몰려와 진을 치고 있었어. 자, 슬슬 시작해 볼까? 먼저 바위손이가 나섰어. 바위손이는 이산저산을 뛰어다니며 바위란 바위는 죄다 들고 왔어. 그러고는 산과 산 사이의 바위를 척척척 쌓아 올렸지. 결국 골짜기란 골짜기는 모두 막아버린 거야. 다음은 오줌손이 차례. 오줌손이는 제일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 바지를 쓱 내렸어. 그러고는 시원하게 오줌을 누웠지. 순식간에 쏟아지는 오줌에 외적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어. 그렇다면 이제 내 차례인가? 콧바람손이가 코를 한번 핑 풀더니 신나게 콧바람을 불어 제쳤어. 콧바람에 오줌물이 꽝꽝 얼고 외적들은 꽁꽁 얼어붙은 채 눈만 끔뻑거렸지. 이번에는 고무래 손이가 고무래를 쿵쿵 치며 나왔어.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고무래 손이는 얼음판 위로 고무래를 쭉 밀고 쓱 당기고 쭉 밀고 쓱 당겼어. 결국 외적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어. 항복! 항복! 이렇게 해서 내 장사는 순식간에 외적을 모두 물리쳤어. 그 뒤로도 내 장사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더구나. 정말 신통방통 놀랍고 재미있는 이야기이지? 이야기 속 낱말 사전. 장사. 몸이 우람하고 힘도 세고 마음도 굳건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몸집이 크고 힘만 세다고 모두가 장사가 될 수는 없어요.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올바른 곳에 쓸 줄 아는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장사예요. 고무래. 직사각형이나 반다령 또는 사다리꼴 등의 널 조각에 긴 자루를 박아 정자 모양으로 만든 농기구예요. 고무래는 용도에 따라 논밭에서 쓰는 것과 염전에서 쓰는 것, 곡식을 멍석에 널어 말리는 데 쓰는 것, 부엌에서 재를 긁어내는 데 쓰는 것 등이 있어요. 나라. 경계 지어진 땅에서 국민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나라라고 해요. 나라는 다른 말로 국가라고도 하는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예요.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아시아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인성전래 요술항아리 내 장사의 모험에 담긴 전쟁 이야기. 아주 오래전부터 전쟁이 있었다고 해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진 사람들을 지배하며 땅을 넓히고 힘을 키웠지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루어졌고 더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욕심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었어요. 옛날의 전쟁 모습과 평화를 사랑한 우리 민족에 대해 알아보아요. 전쟁 무기관. 우리나라는 바다와 대륙으로 들어가기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았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조상들은 힘을 한데 모아 외적을 물리쳤어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인 애국심뿐 아니라 좋은 무기도 필요했어요. 무기관을 둘러보면서 조상들의 뛰어난 기술로 만들어진 각종 무기들을 알아보아요. 환도. 군인들이 사용했던 칼이에요. 환도는 지방과 한양에서 나뉘어 만들어졌는데 지방에서 만든 것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사용하는 무기칼로 쓰였어요. 반면 한양에서 만든 것은 큰 행사에서 의식용으로 사용됐지요. 궁시. 궁은 활을, 시는 화살을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아주 먼 옛날부터 중요한 무기로 궁시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활쏘기는 말타기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무술이었지요. 사내대장부라면 활쏘기와 말타기를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해요. 육모 방망이. 나무를 깎아 배 부분을 불룩하게 만든 방망이에요. 옛날에 포졸들이 옆에 차고 다니며 사용했지요. 전쟁 중에는 적을 때리는 무기로 사용되었어요. 차포. 군사들이 전쟁 때 사용했던 무기예요. 나무로 된 긴 막대 끝에 8개의 모를 새긴 크고 무거운 황동을 매달아 만들었어요. 화차. 전쟁 때 불로 적을 공격하는 데 쓰였던 수레예요. 수레 위에 화약을 장치하거나 불을 달아 쏘던 화살인 신기전을 올려놓아 만든 무기지요. 수레를 움직여 발사할 곳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었고 한 번에 100여 발의 화약을 쏠 수도 있었어요. 갑궁. 갑궁은 우리나라 고유의 활로 소나 양의 뿔로 장식한 활이에요. 갑궁은 다른 활에 비해 멀리 날아가는데 멀게는 어른걸음으로 약 200보까지 날아가요. 옛날에는 적군과 100보 정도 떨어져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는 갑궁이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어요. 화포. 화약을 이용하여 탄환을 내쏘는 무기로 지금의 대포와 비슷해요. 조선의 화포는 매우 강하고 우수했어요. 조총. 임진왜란 때 일본 군인들이 사용했던 무기로 화약을 이용한 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총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활과 화살 대신 많이 쓰이게 되었지요. 점차 조총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게 되어 우리나라의 조총을 청나라에 수출하기도 했어요. 거북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거북 모양의 전쟁용 배예요. 겉을 철로 싸서 만든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에요. 전쟁의 역사. 전쟁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어요. 힘센 무리의 우두머리는 무리를 키우고자 다른 무리와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에서 이긴 무리는 더 큰 무리가 되어 결국 나라가 세워졌지요. 그 후에도 나라를 세운 왕들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했어요. 전쟁보다는 평화를 사랑했던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에 먼저 싸움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펼쳐 보기 좋게 물리쳤지요. 원시시대의 전쟁. 원시시대에는 왜 전쟁을 치렀을까요? 원시인들은 더 살기 좋은 곳, 더 사냥하기 좋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했어요. 점차 사람들은 마을에 울타리를 세우고 보금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 전쟁을 준비하고 치르게 되었지요. 부족시대의 전쟁. 본격적인 무기는 청동기 시대부터 만들어졌어요. 본격적인 전쟁도 그때부터 시작되었지요. 점점 힘을 키운 부족들은 전쟁을 치르거나 동맹을 맺어 나라를 세웠어요. 임진왜란. 1592년 4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입해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임진왜란의 1등 공신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뛰어난 전술과 거북선을 이용하여 외적을 크게 물리쳤지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조선의 발전된 기술을 일본에 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결국 조선에서 통신사를 보내 학문, 기술, 문화를 전해주었고 그 후에 일본의 문화는 크게 발전하게 되었어요. 병자호란. 중국의 청나라가 조선의 신하 나라가 되라고 요구했어요. 조선에서는 그 요구를 거절했고 이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지요.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해가고 태자가 인질로 청나라에 잡혀가는 등 힘든 시절을 겪게 되었지요.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쪽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한국전쟁이라고 불려요. 외침이 아닌 우리 민족 간에 있었던 마음 아픈 전쟁이에요.
1953년 휴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어요. 휴전협정이 맺어진 이후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우리 민족은 하루빨리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내 장사는 어떻게 외적을 물리칠까요? 힘센 바위손이 강한 콧바람을 내는 콧바람손이, 큰 산을 끄는 고물의 손이, 폭포 같은 오줌을 누는 오줌손이가 싸움터에 모였어요. 내 장사의 재주를 살려서 외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혼자 힘으로 하기보다는 넷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수많은 적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내 장사와 함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보세요. 이야기 속에 펼쳐진 내 장사의 특징을 하나하나 다시 떠올려보고 그 재주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이야기의 결말과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 장사 각자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재주를 합하여 협동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야기 속 속담사전. 도간에 든 쥐. 깊은 독 속에 갇힌 쥐를 한번 생각해봐. 쥐가 뛰어본들 밖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있겠어? 그렇게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거나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을 때 도간에 든 쥐 같다라고 해. 알쏭달쏭 논술 산맥. 네, 장사님들 좀 도와주세요. 내 장사는 전쟁을 마치고 고향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내 장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내 장사가 각각 어느 곳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말풍선에 써보세요. 그림을 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즉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활동이에요. 커다란 바위는 바위손이가 치워주고 불은 오줌손이가 꺼주고 곡식 나달은 고물의 손이가 펴주고 나무에 걸린 년은 콧바람손이가 콧바람으로 내려주면 되겠지요. 물론 꼭 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물의 손이가 펼친 나달을 콧바람손이가 말려줄 수도 있고 커다란 바위는 고물의 손이가 치워줄 수도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톡톡 튀는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전래와 명작이란 피터팬. 내 장사의 모험과 명작 동화 피터팬은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다음 피터팬의 그림을 보고 상상력을 키워보세요. 피터팬과 요정 팅커벨은 웬디네 집에 놀러 왔어요. 피터팬과 아이들은 신나게 밤하늘을 날아갔어요. 웬디와 동생들은 환상의 섬 네버랜드가 마음에 들었어요. 웬디는 6꼬마들의 엄마가 되기로 했어요. 웬디와 아이들은 해적들에게 붙잡혔어요. 피터팬은 후크 선장을 물리치고 아이들을 구했어요. 웬디와 동생들은 그리운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터팬과 팅커벨은 네버랜드로 돌아갔어요. 땅속나라 괴물 이야기. 이야기 속 가치 사전. 용기.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라는 마음가짐과 그 일을 해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을 용기라고 해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모른 척 피하지 않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용기예요. 인성 덕목, 협동, 인성 열기. 아, 집채만한 바위네. 내가 바위를 쪼아 구멍을 내겠어. 그럼 나는 쇠줄을 만들어야지. 우리 모두 협동해서 괴물을 물리칩시다. 나는 땅속 나라에 타고 갈 바구니를 짜야지. 인성사전.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는 것을 협동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용기 백배, 용감할 용, 기운 기, 일백백, 곱배. 격려나 응원 따위의 자극을 받아 힘이나 용기를 더 내는 것을 말해요. 울긋불긋 예쁜 꽃들이 고운 빛을 뽐내던 따스한 봄날, 이제 막 혼례를 치른 새신랑과 새색시가 다정하게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돌개바람이 휙 몰려왔지요. 사람 살려! 잠시 후 눈앞을 가렸던 검은 구름이 걷히고 보니 새색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새신랑은 발을 동동 구리며 새색시를 찾았어요. 색시 어디 있어? 그러다가 땅바닥에 커다란 웅덩이가 움푹움푹 파여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이건 괴물 발자국이 틀림없어. 새신랑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커다란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새신랑은 첫 번째 산을 넘다가 석수장이를 만났어요. 여보시오, 어딜 그리 서둘러 가시오? 석수장이가 물었어요. 괴물에게 끌려간 색시를 찾으러 간다오. 마침 잘 되었구려. 나도 괴물에게 아내를 빼앗겼는데 우리 함께 갑시다. 그리하여 새신랑은 석수장이와 함께 길을 나섰어요. 두 사람은 두 번째 산을 넘다가 나무꾼을 만났어요. 여보시오, 어딜 그리 급히 가시오? 괴물에게 끌려간 색시를 찾으러 간다오. 그래요? 마침 잘 되었구려. 나도 내 딸을 데려간 괴물을 찾아가고 있소. 우리 함께 갑시다. 의기투합한 세 사람이 산을 또 하나 넘으려는데 이번에는 대장장이를 만났어요. 여보시오, 나는 괴물에게 누이 동생을 빼앗겼소. 나도 데려가 주시오. 그리하여 새신랑은 석수장이, 나무꾼, 대장장이와 함께 괴물을 찾아 나섰어요. 듬성듬성 보이는 괴물의 발자국을 따라가던 네 사람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집채만한 바위가 떡하니 길을 막고 있었거든요. 모두들 멀리 비켜서시오. 이건 내일이요. 석수장이는 사흘 밤낮으로 바위를 쪼아 구멍을 뻥 뚫었어요. 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보니 땅속 나라로 통하는 길고 긴 굴이 보였어요. 이번에는 우리 차례요. 대장장이와 나무꾼이 팔을 걷어붙이고 앞으로 나섰어요. 대장장이는 사흘 밤낮으로 길고 긴 쇠줄을 만들고 나무꾼은 사흘 밤낮으로 커다란 바구니를 짰어요. 드디어 땅속 나라로 내려갈 준비가 끝났어요. 그런데 누구 한 명 선뜻 나서지 못했죠. 이때 새신랑이 주먹을 불끈 쥐며 나섰어요. 겁날 것이 뭐 있어? 내가 내려가리다. 새신랑은 바구니를 타고 땅속 나라로 내려갔어요. 몇 날 며칠이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어두운 굴 속을 아주 오랫동안 내려갔지요. 덜커덩 쿵. 마침내 바구니가 바닥에 닿았어요. 새신랑은 재빨리 버드나무 위로 올라가 둘레둘레 주위를 살폈어요. 아, 그런데 깊은 산속 나라에도 논과 밭이 있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거예요. 새신랑은 그만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때 한 안악이 조심조심 물동이를 이고 걸어왔어요. 새신랑은 버드나무 잎을 한 움큼 따서 떨어뜨렸어요. 어머, 바람도 없는데 잎이 떨어지네. 안악은 나무 위를 말끄러미 올려다 보았어요. 서방님 아니세요? 새색시는 너무나 놀랍고 반가워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내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땅속 나라는 사나운 짐승들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나를 데려온 괴물은 땅 위 세상으로 도적질을 나갔는데 석 달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새색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아,
좋은 수가 있어요. 좋은 수가 있어요. 서방님, 어서 나를 따라오세요. 새색시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더니 산삼 달인 물 세 사발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서 쭉 들이켜세요. 새신랑은 새색시가 시키는 대로 물 한 사발을 마셨어요. 그러자 힘이 불끈 솟아올라 바위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다시 한 사발을 마셨더니 이번에는 바위 두 개를 양손에 하나씩 번쩍번쩍 들어 올렸지요. 새신랑은 남은 한 사발을 한 번에 쭉 들이켰어요. 그러고는 큼직한 바위를 공깃돌처럼 가지고 놀았어요. 그 뒤 새신랑은 매일매일 산삼물을 마시며 괴물을 이기기 위한 힘을 길렀어요. 서방님, 괴물은 넓은 강도 한다름에 뛰어넘어요. 서방님, 괴물은 높은 산도 혼자 끌어요. 서방님, 괴물은 무쇠칼도 새털처럼 휙휙 휘둘러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 석 달이 되던 어느 날 드디어 괴물이 나타났어요. 새신랑은 무쇠 같은 칼을 들고 괴물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칼을 휙 휘두르자 괴물의 팔이 뚝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팔이 다시 척 달라붙는 거예요. 다리를 자르면 다시 척 붙고 머리를 자르면 다시 척 붙었어요. 새신랑이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소용이 없었지요. 허허, 귀신이 고칼 노릇일세. 팔다리를 잘라도 끄떡없다니 정말 괴물일세. 새신랑은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그때 새색시가 제 바구니를 들고 나왔어요. 서방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새신랑은 젖먹던 힘을 다해 칼을 휘둘렀어요. 괴물의 머리, 팔, 다리가 뚝뚝 떨어져 나가자 새색시가 재빨리 재를 훅 뿌렸어요. 그러자 괴물의 머리와 팔과 다리가 다시 붙지 못하고 대부르르 나가 떨어졌어요. 결국 괴물은 푹 고꾸라져 죽고 말았지요. 새신랑과 새색시는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갇혀있던 사람들은 모두 풀어주었어요. 석수장이의 아내와 나무꾼의 딸과 대장장이의 누이 동생, 그리고 수많은 안악들이 끝도 없이 달려나왔지요. 새신랑과 새색시는 안악들을 바구니에 태워 모두 땅 위로 올려보냈어요. 이제 새신랑과 새색시가 올라갈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바구니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유인즉 마지막으로 올라간 사람이 새신랑과 새색시는 땅속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할 수 없이 새신랑과 새색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부부의 사연을 들은 할아버지는 두루미 한 마리를 내주었어요. 그렇게 땅 위로 올라온 새신랑과 새색시는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어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돌개바람. 소라 껍데기처럼 빙빙 돌아 올라가는 모양으로 부는 바람으로 회오리 바람이라고도 해요. 돌개바람은 워낙 강해서 어떤 때에는 지붕을 날려버리거나 커다란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기도 해요. 땅속.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야기 속의 하늘에는 아름다운 이상향이 펼쳐져 있고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두운 땅 속에는 도둑이나 괴물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죠. 직접 가보지 못한 하늘과 땅 속에 대한 궁금증을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 상징으로 그려냈어요. 상상으로 그려냈어요. 재. 물질이 타고 난 뒤에 남는 가루예요. 쓸모없어 보이는 재도 알고 보면 아주 유용한 가루예요. 지피나 나무 등의 식물이 타고 남은 재를 물에 담아두었다가 얻는 운물을 잿물이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잿물로 빨래를 했어요. 인성절레 요술항아리 땅속나라 괴물 이야기에 담긴 직업 이야기. 우리 주변에는 화가, 경찰관, 검사, 건축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부르는 이름은 지금과 다르지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대장장이, 석수장이를 비롯해 솜씨 좋은 장인들과 옛날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맥. 옛날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했었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의사, 군인, 화가, 건축가, 연예인, 선생님 등 많은 직업 중에서 누구나 꼭 되고 싶은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도 지금처럼 직업이 많았을까요? 저기 장이 섰네요. 장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의 직업을 살펴보아요. 보부상.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지고 다니며 파는 사람을 보부상이라고 불러요. 보부상은 물건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니는 보상, 보찜장수와 지게에 짊어지고 다니는 부상, 장수로 나뉘지요. 그림 속에 있는 이 사람은 옹기를 파는 보부상이에요. 생선장수. 지게를 지지 않은 아낙네들은 머리에 또아리를 얹고 그 위에 물건을 이고 다니며 팔았어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바닷가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나 생선장수를 만날 수 있었지요. 바다에서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는 등짐장수가 생선을 소금에 절인 젓갈을 지게에 지고 다니며 팔았어요. 포졸.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찰처럼 먼 옛날에도 도둑이나 강도 등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는 포졸이 있었어요. 포졸 위에는 경찰서장 같은 역할을 하는 포도부장, 포교가 있었고 그 위에는 모든 포도부장과 포졸을 다스리는 포도종사관, 그리고 포도청에 으뜸벼슬인 포도대장이 있었어요. 광대. 장터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흥겨운 놀이마당이 펼쳐졌어요. 옛날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없어서 장터마다 돌아다니며 공연을 펼치는 광대 노름이 큰 재미였지요. 뚝딱뚝딱 기술자들이 다 모였어요. 지금은 대부분 일을 기계가 하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고 집을 짓는 등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림을 잘 보세요. 솜씨 좋은 기술자들이 일을 척척 해내고 있어요. 대장장이. 농사일을 주업으로 삼았던 옛사람들에게 쇠로 만든 농기구는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무뎌진 농기구를 날카롭게 다듬어 주거나 새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간이 하나씩 있었지요. 대장장이의 기술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대우받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미장이와 목수. 집을 지을 때 꼭 필요한 기술자가 바로 미장이와 목수예요. 미장이는 흙을 벽에 칠하여 벽을 만드는 기술자이고 목수는 나무를 다루는 기술자예요. 그 외에도 집을 지을 때 기와를 잇는 일과 건축물의 균형을 맞추는 일 등 다양한 기술자들이 함께 일했어요. 갓장이. 옛날 남자들은 관리를 치르고 나면 머리에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다녔어요. 그러니 갓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지요. 마을과 시장마다 갓을 만들어 파는 갓장이들의 모습이나 갓을 쓰기 전에 두르는 망건을 만드는 망건장이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어요. 석수장이. 옛날에는 돌을 쪼아 맷돌이나 절구 같은 물건을 만들거나 집을 짓는 재료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돌을 다루는 기술을 가진 석수장이가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일을 했지요. 석수장이는 돌을 쪼는 데 필요한 정과 망치를 망태에 지고 다녔어요. 고리장이. 고리버들로 바구니나 키 같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고리장이라 불렀어요.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물건이 만들어져 조상들의 손길이 느껴지는 옛 물건들이 사라지고 없지만
옛날에는 고리장이가 만든 바구니와 키가 없어서는 안 될 생활용품이었지요. 옛날에는 이런 직업도 있었대요. 농사일을 하는 농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하는 어부, 그리고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는 지금도 있는 직업이에요. 하지만 타령을 부르며 남의 집에 밥을 얻으러 다니는 각설이, 장타력꾼,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파는 나무꾼, 참나무로 숯을 만들어 파는 숯장수, 구멍난 곳을 메워주는 땜장이, 물을 길어다 파는 물장수, 또 관청 같은 곳에서 죄인의 목을 베는 망나니 등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거나 흔히 볼 수 없는 직업이랍니다.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땅속 나라 괴물을 어떻게 물리쳐야 할까요? 땅속 나라로 찾아간 새신랑은 다행히 새색시를 만났어요. 하지만 괴물을 물리치고 새색시를 데리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참, 새색시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해요. 자, 괴물의 집을 둘러보세요. 새신랑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 새신랑이 힘을 기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 살펴보고 어서 빨리 새신랑에게 괴물을 물리칠 방법을 알려주세요. 새신랑은 이미 용기라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힘센 괴물을 물리치기 힘들겠죠? 이제부터는 새신랑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해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림 속에 있는 산삼, 그리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도구들을 하나씩 찾아내면서 그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또 상상 속에서 찾아낸 좋은 해결 방법도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여럿이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이든 손쉽게 이룰 수 있지. 백지 한 장쯤이야 무게를 느낄 수 없을 만큼 가볍지만 그것도 함께 들면 더 나아. 무거운 짐이나 바윗돌은 말할 것도 없겠지. 알쏭달쏭 논술산맥 새색시 찾기. 땅속나라 괴물을 만나러 내려가 보니 괴물의 마법에 걸려 새색시와 닮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주어진 내용을 잘 읽어보고 진짜 새색시를 찾아 동그라미표 해보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진짜 새색시는 노란 저고리를 입고 있어요. 진짜 새색시는 빨간 치마를 입고 있어요. 진짜 새색시는 쪽진 머리를 하고 있어요. 진짜 새색시의 옷차림 단서를 보고 진짜 새색시를 찾아보는 활동이에요. 저고리 색깔을 기준으로 아닌 사람을 제외시키고 남은 사람 중에서 치마 색깔과 머리 모양 등을 비교해보며 진짜 새색시를 찾아보세요. 저고리, 치마, 족두리, 댕기와 같이 옛날 여성들의 옷차림의 이름을 익히면서 진짜 새색시를 찾아가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이야기 속의 새신랑은 괴물에게 잡혀간 새색시를 구하기 위해 땅속 나라로 용감히 들어갑니다. 어떤 위험이 닥치게 될지, 어떤 무서운 힘을 가진 괴물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집채만한 덩치의 괴물에 비하면 새신랑은 도무지 상대가 안 될 만큼 작고 약했어요. 하지만 새신랑은 새색시와 지혜를 모아 괴물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새신랑이 무시무시한 괴물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그 힘은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더라도 옳은 일은 반드시 해내려는 굳센 의지랍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이 어려워 보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일지라도 용기만 있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땅속나라 괴물 이야기를 통해 새신랑의 용기와 지혜를 배워보세요. 글 작가 김구현. 인성 가꾸기. 협동이란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는 것을 말해요. 협동에 관한 명언.
두 개의 갈대다발은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다. 벌들은 협동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형제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로서 다 같이 멸망할 따름이다.